안녕하세요. 매일 주식사는 밀레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6일입니다. 어제는 장이 쉬었죠. 그래서 방송을 못 찍었는데 어제 사실 제가 퓨즈에 대한 왜 하락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 시간이 끝나면 조금 있다가 매수하고 나서 잠깐 공유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평범해요. 처음 시작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고점으로 상승했던 시점이라서 많이 상승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의 좀 특징 중은 이제 팔란티어가 지금 한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어닝이 좀 좋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외로 어닝이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제 자산은 23,180달러고요. 매년 배당은 647달러입니다. 오늘 어닝 발표가 있었던 팔란티어 아마 장 시작할 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장에서 원래는 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상승을 하고 있다가 거의 28달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거의 28달러 딱 찍고서 지금 다시 상승을 한 모습이고, 지금은 한 3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격돌. 그래서 오늘 제가 팔란티어를 좀 조금 이렇게 지켜보다가 한 28.35에 일단 두 주를 매수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야 할 종목 팔란티어, 시간외장에서 제가 왜 샀냐면 28.35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못 사지 않을까. 아마 제가 산 시점이 요때 같아요. 28.35 요때 90달러에서 28.35를 제외한 금액을 오늘 또 추가 매수해 보도록 할게요. 거의 60달러 정도 샀다고 보면 되는데, 오늘 팔란티어 실적을 잠깐 보면은 전년 대비 한 40% 증가 레비뉴를 보이고 있고요. EPS는 0.08로 0.08로 추정치보다는 0.02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영업이익의 적자폭이 커져서 실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올해도 한 30%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 빌리언 달러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예상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이럴 때 추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28.35 정도에 두 주 정도 샀고요. 지금 한 주 더 팔란티어를 살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랑어페자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그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더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로 계속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맞아 한 주 더 오늘 팔란티어를 3주 담는 걸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팔란티어를 한 주 더 사볼게요. 지금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8.94에 한 주 샀습니다. 장외 시장에서 샀던 두 주랑 지금 샀던 한 주 기록할게요. 팔란티어 한 두 주 28.35에 샀고요. 한 주 방금은 28.94. 저번 주부터 팔란티어를 매수하기 시작한 거는 이 빅데이터 쪽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최근에 많은 고객들하고 협업을 하기 시작했고, 매출의 성장이 연평균 한 30% 정도 상승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30%를 좀 상승하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크게 투자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이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저는 상당히 좋게 좀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투자할 때 CEO가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피터 틸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 주부터 계속 비터틸 요 팔란티어를 좀 공부를 하면서 좀 보고 있고, 일단은 오늘은 실적 발표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떨어져서 지금 오늘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 매수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락업 해제 물량이 좀 풀려서 2월 19일이죠. 여기 딱 보이시죠? 그래서 2월 19일 날 락업 해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지금 운용되고 있는 여기 시장에서 이제 교환되고 있는 주식보다 더 많은 물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락업 해제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또 2차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보고서 매수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주 중에 오늘 약간 루머가 하나 나왔어요. 소파이 때문에 샀던 AACQ였는데 이 섹터가 핀테크로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제가 왜 이게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였군요. 근데 이거 왜 초록불로 나왔을까? 이것 때문에 초록불로 나온 걸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얼마 남지 않아서 최근에 이거 초록불로 나온 것도 처음 보는데, 일단은 지금 오리진 메타리얼즈라는 곳과 협상 중이다라는 게 블룸버그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오리진 메탈리얼스는 약간 느낌이 소재 기업 같잖아요. 찾아보니까 소재 기업이 맞더라고요. 이게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래서 이 회사의 홈페이지인데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한다고 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요 회사가 이 회사가 가장 중점적으로 좀 보는 게 이거 같아요. 100% 플랜 베이스 이 플라스틱, 약간 리사이클 재활용이 좀 가능하고 100% 이제 플랜으로 페트병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펩시콜라랑 네슬레, 그래서 요게 중점적인 회사입니다. 이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겠죠. 100%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 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기업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수혜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라스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점점 플라스틱을 쓰지 않기 위해 카페들도 플라스틱을 점점 안 쓰는 추세로 되고 있는데,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이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환경적으로도 앞으로도 전망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리진 메타리얼즈가 합병하게 되면은 AACQ는 저는 약간 장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급작스럽지만. 그래서 오늘 한 17% 정도 상승을 했어요. 17% 정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주의 깊게 요게 왜 올랐나, 그거는 요 스펙 합병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합병이 아니죠, 요 스펙 루머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AACQ를 최근에 매도를 할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차라리 매도를 하고 다른 스펙주를 사놓을까, 요새 샀던 이 타블라에 관련된 IACA를 살까 요 고민도 했고 아니면 이 준태를 살까 요 고민도 했고, 하지만 뭐 저 회사와 합병을 한다면 저는 좀 장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얼마는 되진 않지만 AACQ 한 40주 정도 들고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고요. RTP는 아직 루머인 단계지만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하네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퓨즈가 왜 하락했는지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을 얻은 거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공유를 좀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퓨즈가 저번 주에 합병을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합병 내용과 이 회사의 머니라이온의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머니라이온은 1분기에 합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2.4 빌리언 그리고 2.9 빌리언으로 주식가치를 인정받아서 합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모바일 뱅킹하고 파이낸셜 멤버십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4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로얄머니라는 급여 미리 받는 서비스가 있고요, 인베스팅이라는 자동 투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캐시라는 현금 서비스가 있고, 크레딧 빌더 플러스라는 신용 등급 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는 요 4가지가 주력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퓨즈가 저번 주에 왜 하락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루머가 발표된 직후에 약간은 상승을 보였지만 다시 하락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뭘까? 그리고 DA가 난 다음에 장외 시장에서는 상승했는데 다시 하락을 했죠. 저는 이 이유를 첫 번째로는 퓨즈에 블록파이 이슈로 들어온 자금들이 있었을 건데 그 자금들이 루머까지는 그래도 버텼다. 그런데 DA 때 많이 빠져나간 걸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블록파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아니라는 게 발표가 나면서 장외 시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하락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실망감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이 머니라이온이 너무 고평가돼서 합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머니라이온이 작년 기준으로 레비뉴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2월 달에 나온 기사를 가져온 겁니다. 한 2020년까지는 뱅킹앱 레비뉴가 총 3.6 빌리언이에요. 소파이가 500 밀리언인데 머니라이온은 30 밀리언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PPT 발표 자료에서는 한 76 밀리언 정도 됐습니다. 작년을 전체적으로 측정하면 한 102 밀리언 달러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랑은 약간 갭은 있지만 그래도 소파이도 아마 그 전체적인 추정치로 하면은 500 밀리언보다는 클 거예요. 일단 요 기사를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소파이는 대출 서비스로 레비뉴를 많이 발생시켜요. 그래서 학생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모기지 같은 이런 대출 서비스를 하고요. 머니라이온은 대출 서비스가 없어요. 약간 소액 현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용 점수를 증가시키는 서비스로 피를 받아서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파이 대비 레비뉴가 적습니다. 그리고 앱 유저 수를 보면은 앱 유저 수가 소파이는 7.5 빌리언인데 머니라이온은 5 밀리언이에요. 현재 머니라이온의 홈페이지에는 6 밀리언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저가 상승해 있다, 이걸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 보면은 파이는 이 기사에서 나오는 밸류에이션 가치는 4.8 빌리언이에요. 근데 머니라이온은 0.9 빌리언이에요. 소파이가 현재 상장할 때 스펙 가치로 인정받은 게 8.65 빌리언이었거든요. 한 2배 정도도 못 받은 기업 가치인데, 근데 이번에 머니라이온이 합병할 때는 거의 3배 정도의 가치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니라이온이 너무 고평가를 받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이 너무 적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고평가됐다. 두 번째 이유로는 매출이 너무 적다. 그래서 퓨즈의 주가 하락의 두 번째 이유는 너무 고평가되었고 매출이 작았다. 이 점이 퓨즈의 주가를 하락시킨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일반적인 스펙 패턴이 좀 바뀌고 있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 레딧에서 좀 가져온 정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의 이런 일반적인 사이클은 아래에 있는 차트와 같죠. 처음에 루머일 때 1차 상승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상승은 요 DA 때 좀 보이고, 그 다음에 3차 상승은 머지를 할 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DA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하고 좀 하락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한 다음에 머지하기 발표 이전에 상승을 하면은 매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스펙 사이클을 따라가면 MVA 때, 그러니까 기본 가치일 때 사고요. 그 다음에 DA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다시 머지 이전에 판다. 이게 일반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스펙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하지만 이 라이프 사이클이 약간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퓨즈, FGNA 그리고 FTOC 요 세 가지 주식에서 좀 나왔다. 그래서 DA 때 실제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스펙의 라이프 사이클이 생긴 게 아닌가 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보신 차트를 모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이 생겼다. 이건 약간 학문적인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번에 CCIV와 PSTH가
아직 DA가 뜨기 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요 스펙주에는 거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DA가 발표 났을 때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즈가 하락한 이유를 간단히 살펴봤죠.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하락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퓨즈를 그러면 이때 팔아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올해 3가지 서비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페이 오버 타임은 이 로얄머니의 연장선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는 이 인스타캐시랑 연동이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새로운 서비스는 이 크립토 플랫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크립토 플랫폼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트레이드도 하고요, 리워드도 받고 이런 서비스인데, 이게 올해 머니라이온에 나와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유저 한 600밀리언 유저들이 이 크립토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서 머니라이온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요. 102밀리언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2023년까지는 424밀리언이 발생시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때 2023년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가 흑자 전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신규 서비스들이 잘 돼야 이 424밀리언이 달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연평균 77% 상승, 그리고 104의 프로핏 상승이 좀 보일 거라고 좀 보여져요.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올해 매출 상승률은 적어요. 하지만 내년부터 상승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크립토 플랫폼, 이 신규 서비스가 발생시키는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좀 활성화된다고 좀 보는 것 같고요.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원래 성장률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퓨즈를 만약에 단기로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레비뉴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아마 머지하는 날에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내년쯤 아니면은 내후년쯤 이 액티브 유저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장기로 투자를 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제가 가진 주식들 정보 가져오고요. 또 새로운 정보, 괜찮은 정보 있으면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봬요.